자, 그래서 우리가 자, 외문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렇게 썼더니 문제가 오타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다 끝까지 다 못 치신 분들도 계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코드 에디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실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정하고서 넘어갈 거는 우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테스트 브라우저 정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브라우저는 크롬을 쓸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 자, 그리고 코딩 에디터는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소개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은 브라우저와 웹 편집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HTML 지원 정도라고 해서 쭉 나오시면은, 자, 구글은요,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HTML 표준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테스트는, 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주로 우리는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책 23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여러 가지 코드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던 거 텍스트 편집기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봤거든요. 적절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HTML 태그에 익숙하다면 윈도우의 메모장이나 매킨토시의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도 웹문서를 만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대신 HTML 태그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입력할 때 오류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키지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자, 웹 편집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웹스톰,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자, PHP라든가 ASP, .NET, 그리고 Node.js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물론 핫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핫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업무 용도로는 아톰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쓰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그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찾아보시면은 브라켓이라고 하는 에디터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집에서 학습을 하시려면은 브라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브라켓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여러분 다운 받으실 거면요. 브라켓.io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최신 버전으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컴퓨터 바탕화면 어딘가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있으면 설치하실 필요가 없지만 내 컴퓨터에는 이런 브라켓 아이콘이 없다 그러시면은 설치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브라켓.io에 들어가시면 자, 다운로드 브라켓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설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장 큰 단점이 어도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어도비. 아마 여러분들 포토샵 써보시면은 알겠지만 희한하게 얘네 거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좀 느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게 좀 뭔가 렉이 걸린다라고 하는 느낌. 글씨를 쓰려고 해도 렉이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가 좀 많이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나마 많이 해결은 됐지만은 여전히 렉은 걸려요. 자,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이 코드 에디터도 역시 렉은 걸리더라고,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지금 설치하셔야지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설치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설치돼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시작부터 한번 가가지고요. 여기서 예, BRA 한번 BRA 없네. 예, 설치해 주시고. 네. 아, 예, 그거예요. 좀 차라리 설치되어 있는 자리 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브라켓 한번 설치 다 되신 분들은요,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맨 위쪽에 여기를 우리를 메뉴 바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자,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부를 거예요. 편집창. 그런데 여기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아토미라든가 서브라임 텍스트라든가 여기는 항상 이 창은 똑같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프로젝트 패널 또는 다른 말로는 사이드바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등록을 시켰다면은 내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파일을 꺼내서 편집하는 목적으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엔 지금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혹시 안 열려있는 분들은 이 형태로 열릴 거거든요. 자, 게링 스타트 해가지고 이런 화면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젝트 패널에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를 등록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즉 프로젝트 폴더 찾을 수가 있으시죠? 자, 어떤 게 프로젝트 폴더예요? HTML 폴더는 루트 폴더고 HTML 폴더가 들어있는 폴더가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를 잠깐만요. 그쵸.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 폴더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를 찾으셔가지고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 한번.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 폴더예요, 이게. 자,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폴더는 저는 요거가 프로젝트 폴더거든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HTML이 들어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루트 폴더. 요거를 프로젝트 폴더. 그러면 전 지금 프로젝트 폴더가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개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쭉 던져 놓으시면은 프로젝트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만약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은 여기서 나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무언가를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등록한 걸로 할 거고 필요 없는 거 아이고 지워버릴 거예요. 지금 잘못 지워가지고 지금 앞반 선생님 거를 지웠네. 뭐 또 알아서 등록 하시겠죠 뭐. 이렇게 등록해 놓고 HTML 폴더가 이렇게 보여야지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말고, 아까 D 드라이브에다가 만들었었죠? 프로젝트를. 이거요? 네, 제가 이거예요? 이건 H 이거는 루트 폴더. 이 안에 HTML 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HTML은 한 번만.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즉,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HTML 폴더가, 올라왔어? 분명히 두 개였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네. 네, 이렇게 해서 HTML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이거를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를 건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드랍하시면 끝나요. USB 있으면 이거를 그쵸. 자, 혹시 또 프로젝트 등록 잘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잘하셨고, 잘 되셨고, 잘하셨고, 또, 아, 자, 폴더가 어디 있을까요? 본인, 아까 전에 학생방 학생방, 네. D 드라이브에, 여기에 학생방, 어떤 거요? 안제 난제. 네, 이게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른 거고, 이 안에 이거를 루트 폴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등록할 거니까 프로젝트 폴더를 그대 드래그해서 여기다 던져 놓으시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아까 이거였죠. 어머니 어쩌려고 이렇게 해놨대. 아무튼 저렇게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 프로젝트 다 이렇게 다 등록을 해 놓으신 거구나. 와,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만든 거 이 폴더 열심히 여기 들었어요. 그렇게 설치 다 끝났어요? PRA. PRA. 없어요? 깔았거든요. 깔았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없네? 여기서 하시죠. 여기 다 빨리 있으니까. 가서 예, 이 자리로. 뭐 어차피 지금 파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도 브라켓을 까시면요. 처음에는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환경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주요한 거는 코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개를 까셔야지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버튼 보이세요? 자, 요걸 보고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땅 들어가시면은 요게 설치 가능한 게 있고 또 설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설치되면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들어는 있을 거지만 우리 먼저 기본적으로 설치 가능한 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하셔야지 되는 거 먼저 emmet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뷰티파이라고 하는 거 설치하실 거고, 인덴트 가이드 설치하셔야 될 거고요. 브라켓츠, 아이콘즈 설치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건 제가 이름을 까먹어갖고 자, 로렘 입스이라고 하는 거 설치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이런 거를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설치를 하실 거거든요. 제가 사실 안 쓰셔도 되는 게 제가 이따 카페에다 이거 전부 다 사실 올려 드려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올려진 거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거든요. 자, 드래그해서 찾아보기 쉽게 미리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에멧, 뷰티파이, 인덴트 가이드, 브라켓 아이콘, 로렘 입섬, 컬러 하이라이트. 자,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문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세문서 만들기는 우리 단축키로 우리가 많이 쓸 건데요. 컨트롤 플러스 N 누르면은 세문서가 만들어질 거죠. 그리고 반드시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 S 눌러서 N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장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열어주세요. 그럼 무조건 두 가지 먼저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컨트롤 N과 컨트롤 S. 그래서 저장하는 규칙은요, day, 자, 수업 날짜, 빼기, 그날의 수업한 파일 순서, 요번에는 02가
01-2겠죠. 자, 그리고 바로 무언가의 파일명을 쓴다면, 이번에 헬로 월드라고 쓸 건데, 자, 이렇게 쓰면은 읽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그래서 얘네들 좀 더 읽기 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쓰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요, 자, 제가 특별히 쓰지 않는 이상 스페이스바 저 똑같이 써 나가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는 CSS에서는요, 이 스페이스바도 하나의 어떠한 프로그램 명령어로 쓰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파일명 쓸 때는 언더바로 헬로우 월드도 이렇게 언더바로 쓰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언더바로 쓰는 거를 얘를 우리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를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또 때로는요, 단어가 바뀔 때 헬로우랑 월드랑 단어가 바뀌죠. 자,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소문자 가다가 대문자로 볼록 튀어 나왔다라고 해서 얘를 카멜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자, 스네이크 표기법과 카멜 표기법 두 가지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쓰셔야 될 거는 확장자 꼭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세문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 N 눌러서 누르자마자 세문서가 이렇게 뿅 튀어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제목 없음이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작업하지 말고 그냥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꼭 저장하실 건데, 자, 어디다가 저장하셔야지 된다고요? HTML 폴더 안에다가 반드시. 자, HTML 폴더 바깥에다가 저장하시면은 웹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HTML 폴더 안에다가 day 01-helloworld.html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확장자 반드시 써 주셔야 돼요. 자, 쓰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아까 우리가 쓰셨던 거 꺽쇠 열고 HTML 쓰고 한 거, 그거가 우리가 기본 문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HTML 쓰려면 반드시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꺽쇠 열고 HTML 꺽쇠 닫고 하면은 자, 시작하는 문자와 함께 끝나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코드 에디터를 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또 안에 또 무언가 다 써야지 되는 불편함이 있죠. 자, 지워버리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 ms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신 거거든요. ms를 쓰시면은 단축 코드는 즉 젠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HTML의 종류가 많아요. HTML 지금 우리는 책에서 HTML5죠. 우리는 지금 5버전을 배우지만 이 전에는 4버전도 있고 3버전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버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건데요. HTML 콜론 놓고 5 일단 여기까지 쓸 거예요. 자,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만들어지시면은 MS이 제대로 깔린 거고, 저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MS를 제대로 못 쓰신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만들어지시나요? 아, 5. S가 아니고. 예. HTML5. 예, 탭 누르면은, 탭. 그렇죠. 자, 근데 혹시 HTML5 쓰는 것도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다 지우고 느낌표 누르시고, 느낌표 누르고 탭 누르시면 끝나요. 이렇게만 쓰셔도 이거는 HTML5 문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맨 위에 첫 번째 줄 이게 HTML5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볼 건데요. 자, 32페이지에 보시면요. 태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거 태그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얘는 건너뛰어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자, 32페이지에 태그는 뭘로 쓴다고 나와 있죠? 소문자. 일반적으로 태그에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우리 그냥 다 소문자로 씁시다 라고 개발자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소문자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도 지금 img를 하나는 소문자 썼고 하나는 대문자로 썼죠. 자, 작동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소문자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3페이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항상 꼭 필요한 거는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메타나 이미지나 br처럼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닫는 태그가 필요한 거라면 꼭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웹 표준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잖아요. 우리 책에서 지금 HTML5, CSS3 해서 웹 표준의 정석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에어컨이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고 그럴 거예요. 수리를 할 때 에어컨 나사가 어떤 거는 일자고 어떤 건 십자고 그러면은 수리를 하는 사람은 에어컨의 환경에 맞게끔 도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나사를 표준화시켜서 에어컨을 만들 때 무조건 십자로 쓰자. 정해버리면은 수리하는 사람들도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에어컨 다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표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코드를 쓸 때 우리 정해놓고 쓰자. 이럴 때는 뭘 쓰고 저럴 때는 뭘 쓰자 하는 거를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 여는 태그만 써놓고 끝내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닫는 것도 반드시 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문법으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랫줄에 적당히 들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HTML 태그는요. 헤드 안에 반드시 써야지 되는 게 있고 바디 안에 반드시 써야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들여쓰기를 안 해놓으면 헤드 안에 썼는지 바디 안에 썼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들여쓰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실 건데요. 자 아래다 한번 써볼게요. 자 바디에다가 자, 일반적으로는 태그 만들어 놓고 엔터 치시면은 코드 에디터에서는 자동적으로 4칸 정도의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4칸 말고 폭을 좀 더 줄이거나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여기 우측 하단에 탭 폭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에 탭 폭.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 9에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격을 정하시면은 돼요. 근데 저는 4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4, 이거, 예, 안 될 리가 없는데, 뭐, 느낌표, 탭, 네. HTML5 쓰기가 힘들면 그냥 느낌표 탭, 이미지라는데 설치가 잘 안 된 거라고. 아, 된 거예요, 지금. 설치가 되었으니까, 근데 HTML5라고 쓰고 했는데도 그게 안 나와. 잘못 쓰신 거죠. HTML 콜론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쵸, 느낌표 탭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쉽겠죠.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탭폭을 4로 해 놓았는데 간혹 가다 탭폭이 2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2가 되든 4가 되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적당하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바디 앞에다 놓고요. 여기다 꺽쇠 하나 여시고 H1 쓰고 꺽쇠 닫으면 바로 태그가 완성이 돼요. 자, 여기다가 제목을 자, 안녕하세요. 영문으로 HTML입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지 않고 쭉 무언가 만들어지면은 HTML이 바디 태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태그의 가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그의 가독성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 탭 들여쓰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그냥 탭키를 누르시면 되기는 돼요. 탭을 누르시면은 자, 커서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탭 들여쓰기예요. 탭. 그리고 내어쓰기는요. Shift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반드시 커서가 깜빡거리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줘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커서 깜빡거릴 때 탭 누르면은 여기에서 4칸이 띄어쓰기가 되는 거 있죠. 나는 그거를 구분하기가 싫어요. 그러시면은 탭 들여쓰기를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걸 본다면요. 컨트롤 플러스 이걸 브라켓 라이트 브라켓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얘를 누르면 라이트 브라켓 이거는 탭 들여쓰기가 실행이 될 거고요. 얘는 커서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컨트롤 플러스 레프트 탭을 누르시면은 얘는 탭 내어쓰기가 될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탭 들여쓰기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커서가 어디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라이트 브라켓 누르시면은 4칸씩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레프트 브라켓 누르시면은 거꾸로 내어쓰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시면은 뭘 하시면은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뷰티 파일을 설치가 되었으면은 여기에 마법봉 아이콘이 하나가 생길 거거든요. 보이세요? 마법봉. 자, 습관적으로 저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게 이쁘게 탭이 정렬이 된 거예요. 그쵸? 이게 이쁜 거예요. 예. 그쵸? 자, 습관적으로 마법봉 아이콘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잘 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잘 됐는데 자, 태그의 시작과 끝을 내가 구분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덴트 가이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그의 시작과 끝,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에 우리가 경계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지를 않는데 인덴트 가이드는요. 보기 항목에 들어가서 인덴트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시죠? 이거가 체크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돼야지 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헤드 태그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백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얘랑은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렇게는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연결해 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는 게 가독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들여쓰셔야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은 태그는 속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U 태그도 있고 I 태그도 있는데요. U 태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저만 할게요. U 태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다.
이러면은 요거는 잘못 쓰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시면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무언가 경고를 내보낼 거예요. 근데 색깔이 약간 주황색도 있고 그럴 거거든요. 주황색은 문제가 되는 거가 아닌데 빨간색이죠. 여러분들 거 보았을 때도 빨간색은 문제가 심각한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지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HTML 문서 만들기 해서 얘도 MS를 깔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얘네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책 쭉 넘어가겠습니다. 태그, 우리 38페이지 볼게요. 자, 38페이지에 봐보시면요. HTML에, 와, 벌써 9시 10분이네. 자, 38페이지에 봐보시면요. HTML 문서 기본 구조 살펴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독 타입 첫 번째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도큐먼트, 문서 타입 형태를 정해 놓은 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DTD라고 해요. 여기 안 나 있나요? 네, 이건 뭐 써놓으셔도 되고 안 써놓으셔도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DTD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주석을 만들 때, 꺽쇠 열고, 느낌표, 하이픈 이렇게 썼었죠. 이것도 우리는 빠르게 쓸 거니까 단축 코드로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눌러서 주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자, 이것도 카페에다가 올려 드릴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만드시면은 주석 만들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DTD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도큐먼트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큐먼트 타입 디피니션. 그래서 문서 형태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문서 유형을 지정하는 선언문이라고 해서 39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있어요. 자, 근데 봐보시면요. HTML5 이전에는 모드가 항상 두 가지가 존재를 했었어요. 봐보시면은 여기에 엄격한 모드라고 해서 스트릭트 모드랑 호환이라고 해서 트랜지셔널 모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 스트릭트는 엄격한 문법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너 틀렸어. 화면에 아예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요. 내가 어느 정도 잘못해도 화면에는 표시를 해 주었었거든요. 자, HTML5는 요걸 보고 아 이건 지금 HTML5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HTML5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셔널 모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리셔도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표현이 돼요. 예, 다행인 거죠. 아니에요. 화면에 표시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 모드는 트랜지셔널로 배우지만 여러분들 수업은 엄격하게 스트릭트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러고서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HTML 웹문서의 시작을 알리는 태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봤더니 여기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랭en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문서 유형을 선언 후 실제 문서 정보와 내용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표시한 태그가 HTML이고요. 그리고 HTML 태그에서는 랭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 문서에서 사용할 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라면 코리아의 약자인 KO를 사용합니다. 언어 표기는 두 자릿수를 사용할 수 있고, 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은. 자, 사용할 언어를 지정하기 위해서 얘는 쓰는 게 아니고요.
검색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검색을 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랭, EN이라고 쓰는 건요, EN은 잉글리시겠죠. 자, 모국어를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제작된 홈페이지에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홈페이지다. 그러면은 모국어로 한국어로 사용한다. 어디에서 사용을 하겠어요? 한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즉 검색 범위를 한국 홈페이지 안으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이거는요. 언어를 한국어로 쓰는 사람들, 한국이겠죠. 한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라든가 그런데 뭐 흔히 구글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글링.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거를 구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쵸. 검색을 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뚜레쥬로 이거를 보고 구글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아니, 검색 명령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퓨마? 퓨마라고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넣고, 뭐, 로고? 라고 쓰면요. 이거는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은 없는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퓨마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라고 하는 게 반드시 두 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찾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띄어쓰기를 한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퓨마 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플러스는 둘 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검색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국가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이트 범위 안에서 퓨마와 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 한국 사이트 안에서만. 그러면 다 앞에 KR, KO, KO 이런 식으로만 보여지겠죠. 예,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거, 이런 거를 보고 구글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다 쓰는 거는 구글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는 거기는 하겠죠. 맞아요. 안 써도 상관없고, 그 대신 여기다 쓰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다가 쓸 거냐? 여기 헤드 태그 안에다가 검색할 수 있는 해시코드라든가 그런 걸 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네이버에다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문성희잖아요. 미음, 시읒, 히읗만 쳐도 내 사이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검색 사이트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돈 주고 맡기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메타 태그만 변경해가지고 돈 매달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예. 모르면은 돈 나가는 거야, 다. 예. 알면은 돈 안 나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다 끝났으니까 무언가를 하나 해줄 때 이건 정말 10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은 제가 뭐 받는 시간당 해서 딱 그러면 한 5천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상대 회사 뭘 잘 모른다. 그러면은 5만 원 불러요. 예. 그거 제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예, 견적이라는 건요. 상대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부르는 게 견적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요.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 새해 지나가지고 언제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이죠. 자, 금요일 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HTML 안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건데 혹시 나는 책으로 먼저 예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H1 태그 나와 있는 거
57페이지서부터 우리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5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